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수강생분이 얼마 전에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후 그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부탁을 하셨는데, 영상은 이제 다른 분들도 좀 다 같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주요 사항들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전에 할 수 있다 또는 없다. 자, 계약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다. 아니다. 임차권 등기는 이제 계약 만료 후에만 할 수 있는 거다. 자, 정답은 임차권 등기는 만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만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틀리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요걸 혼동하신 거죠.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두 개는 같은 건데 이제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해하려면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간단한 상식이 있어야지 돼요. 자, 임차권 등기가 뭐냐 하면 대항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일종의 장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느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부득이하게 만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저기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 뭐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만기 전으로 방을 빼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본인의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가야지만 안전한데, 이사를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바로 다음 주부터 뭐 부산으로 출근을 해야 돼, 이런 경우라면 급하게 부산에 방을 일단 구하고 이사를 가야죠.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부산에다 새로 구한 그 방도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면서 전입을 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부산집에 대항력이 생기고 이 부산집에 지급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산집으로 전입을 옮기는 순간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는 전출이 되죠. 주소를 옮기는 그 순간 이쪽 집에서는 대항력이 깨집니다. 나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제 대항력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산집으로 전입을 옮기자니 현재의 집에 있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고, 전입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자니 부산집에 새로 지급한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선택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자, 대항력은요, 전입과 점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이사를 나가고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쪽에 있는 대항력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는 이쪽 집에 임차권을 등기해서 나의 대항력이 깨지지 않도록 집게로 이렇게 찝어놓는 겁니다. 그 이후에 찝어놓은 이후에 부산집으로 이사를 가던 전입을 옮기던 이쪽 집에서는 대항력이 깨지지 않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쪽에서는 임차권 등기로 인해서 대항력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보증금이 계속 보호되는 것이고요. 부산집에서는 이사를 들어가면서 전입을 옮겼죠. 점유와 전입이 이루어졌죠. 여기서는 새로운 대항력 요건을 갖췄죠. 이렇게 이사를 나가면서 양쪽 다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바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은요, 전세권 설정하고 좀 비슷해요. 예,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뭐 서로 동의하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같이 준비해서 법무사분께 짠 드리면 이제 그분들이 일정한 비용을 받고 다 해줍니다. 이제 이게 임차권 등기인데, 물론 실무에서는요, 임대인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진 않죠. 그냥 만기 전에 나가야 된다면 임차인이 방을 빼고 이사 나가는 방법으로 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인감증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넘겨줘야 하는데 굳이 협조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른 상황을 볼게요. 이제는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기다렸다가 본인의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급히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 아까처럼 뭐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면 이쪽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부산의 집을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이쪽 집에서도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하고 새로 이사가는 부산 집에서도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임차권 등기라고 했죠. 그런데 임대인이 협조를 해줄까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받아야지 되는데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는 평상시에도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 해주는데 지금은 만기가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 다툼이 벌어지고 뭐 감정 싸움도 뭐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협조를 기대하기가 이럴 때는 어렵겠죠. 자, 만기 전에는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주더라도 임차인이 되게 억울한 입장이 아닙니다. 본인이 계약을 중간에 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만기가 지났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약 만료로 인해서 정당하게 이사를 나가는 건데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안전장치도 사라지고 이때는 정말 억울하겠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강제로 해달라고 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법원에.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만기가 지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서류들을 쫙 검토를 하고 맞네, 이 임차인은 진짜 억울하겠네 이렇게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려요. 어디에?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라고 법원이 등기소에 명령합니다. 그럼 그 명령을 받은 등기소는 임대인의 서류가 전혀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강제로 임차권을 등기하게 돼요. 이렇게 만기가 지나고 억울한 임차인을 법원에서 구제해주는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 수강생분이 질문하신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진행 과정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만기가 지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이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요. 인지세하고 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이런 비용이 약간 들어요. 이거는 추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 서류를 비롯한 뭐 몇 가지 심사를 하겠죠. 심사 결과 맞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땅땅땅 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그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하나, 예전에는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등기 촉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뭐 주소 불명이거나 이래서 송달이 안 되면 등기 촉탁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결정이 끝났는데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작년 7월에 관련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는 이게 바뀌었는데 상가 쪽에서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상가 쪽은 등기 촉탁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아주 극히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어쨌건 그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까지 모든 절차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뭐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2주 정도 걸린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우리가 신청하는 이유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쪽 집에 있는 나의 대항력이 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찝어놓으려고 그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이사를 언제 나가야 하느냐? 이거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결정이 떨어진 것을 보고 바로 이사하려는 분이 이제 계신데 제가 실제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사를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사는 이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언제?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이후에 이사를 나가던 전입을 옮기던 실제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이루어진 등기부등본에 찍힌 그 이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진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등본, 그 우리가 등기라고 하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 등기부에 기록된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등기되기 이전에 이사를 나가버리면 이사하는 그 순간에 대항력이 깨집니다. 그 직후에 바로 등기가 되겠지만 대항력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등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보호가 안 돼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임차권이 등기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 전입도 그 이후에 옮겨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 과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끝나면요, 그때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제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일정한 시간을 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강제 경매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사를 나갔더라도 내 우선 변제권이 이쪽 집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서 먼저 승소 판결을 받고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에 들어가서 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이사를 들어간 임차인은 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죠. 신탁 등기가 있는 집에 이사를 들어간 임차인도 그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임차인분들과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은 본인의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겠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